조용히 해라. 카메라 돌아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자, 21번, 22번, 23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4번은 푸는 방법 정도는 알려주고 도망가야 합니다. fx를 보면은 절대값 EX 더하기 있어요. 그죠? EX 더하기 1이 0보다 크냐 아니면 그러하지 않냐에 따라서 fx의 수식은 a에 EX 더하기 1이면 절대값은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EX 더하기 음수면은 마이너스 100 꺼내야 되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자, 절대값 기호가 양이냐 음이냐로 할 때 그냥 나오냐 마이너스를 뱉어내냐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정작 EX 더하기 0일 때가 표시가 없죠. 그죠? 근데 0일 때는 보통의 문제집은 양수일 때로 대부분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절대값 0은 0이기 때문에 바깥에 플러스가 붙어서 플러스의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0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빼먹지는 말고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뭐 요거를 뭐 이제 미리 정리해서 1번, 2번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P1 관계가 fx라는 거는 1번식 정리해서 그 1번식은 x가 2x 더하기 1 이상입니다. 정리를 저것도 맞아보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x가 마이너스 1,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부터 22번처럼 풀라는 거예요. 그럼 22번 아까 필기 잘 해놨죠? 첫 번째 1대1 대응이 되려면 끊기지 말아야 되고 그치? 끊겨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계속 상승하든가 계속 하강하든가 근데 지금처럼 둘 다 직선으로 나오게 되면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0보다 큽니다. 이걸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가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계속 상승하려면 여기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기울기의 부호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그 기울기의 부호를 따라가면 되는데 재수 없는 경우에 보면 둘 다 기울기가 있는 그 부분에 문자 A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하나 따라가야 되는데 둘 다 부호를 모르면 따라갈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이걸 쓰라는 얘기죠, 그죠? 끊기지 말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히 내지는 간략하게라도 선생님의 문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네, 계속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된 8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는 약간 뭐 요즘 애들 표현으로 따지면 약간은 결벽증 환자 같은 변태 같은 거예요. 네. X하고 Y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숫자끼리 연결이 돼야 돼요. 당연히 남는 거 없어야 되고요. 1대1 대응은 물론이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F1도 1이고 F2도 2고 F3도 3이고 F4도 4니까 fx는 x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성함수 배웠죠? 그죠? 합성함수에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h에다가 g에다가 뭐 합성을 연락을 했는데 아니 함수끼리 합성해봤자 그거 그냥 함수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전체 kx다 이렇게 놔도 상관없는 거야. 어쨌든
x 인풋을 했는데 드모 같다, 아웃풋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이거 모조리 다 항등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아이덴티티 고유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문자 IX로 써요. 그래서 이 경우는 fx를 IX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뭐를 계산해라,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 a 값을 구해라 뭐 그거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항등함수는 굳이 얘기하면 사각형으로 따지면 정사각형 같은 애예요. 다 돼요, 다 되는데 뭘 물어봐? 이게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돼. 근데 항등함수는 대신에 표기법이 많이 나와요. 항등함수 이렇게 말을 안 해줘요. 니들이 알아서 보고 해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25번 좀 볼게요. 25번 봐주세요. F는 항등함수예요. 1은 1 찍고 2는 2 찍고 3은 3 찍고 4는 4 찍고 그런 애예요. 알겠죠? G는 상수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Y는 7, Y는 1, Y는 3, Y 대신에 GX를 쓰면 GX는 3, GX는 7, GX는 5. 그러니까 상수함수라는 거는 어떤 X가 어쩌고 저쩌고다 그런 표현이 그냥 숫자가 딱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얼마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눈치 게임이야. 모르겠어요. 뭘 몰라. F-3은 -3이지 뭐. F가 항등함수였는데. 내가 맞아요? 무슨 얘기지? 맞잖아요. 몰라요. 뭘 몰라. 공부 안 하는 거지. 그냥 눈 뜨고 있고 입 벌리고 있는 거지. 그치? 고기 좋아하는 사람. 지금 계속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휴대폰에서 뭐가 지금 잔상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17살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면 지금은 없어. 걱정하지 마. 네가 이렇게 안 해도 관상상으로 봐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 아주 너무 날 사귀면 연상, 연하. 아빠 혼났대요. 혼나는 중이에요. 아빠한테 혼전 중이라고요?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말한 김에 짧게 아빠한테 뭐 때문에 혼나는데요? 모르는 데는 아빠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봐. 이거 되게 재밌어. 그걸 뭐 잘못했나 보요? 많이 혼나신 것 같아요? 잘못했는데. 에이 설마 잘못한 게 없는데 많이 혼나셨을 리가 있나?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듣기로는 그래. 아빠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신 성격이고 너무 좀 눈치가 없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보통 딸들을 좋아하세요. 근데 딸이 언젠가부터 커서 아빠하고 나는 뭐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딸한테 배신감 느껴가지고 더 쏘는 경우 있는데 딸이 좀 자세히 얘기해서 아빠 나 불안해가지고 공부 잘하는데 뭐 잘못했는지 힌트라도 주면 안 되냐고 그럼 아빠가 얘기해줘요. 딸이 이렇게 불안에 떨게끔 냅두지 않아요. 아들은 또 틀려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넌 또 이따가 보자. 왜 아빠한테 대답 안 해줘? 즐기는 거죠. 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뜩이나 아빠 화나셨는데 학원 선생님이 문자 톡 해가지고 딸이 너무 수업 집중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초선 가는 거야. 자, F-3은 -3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럼 F-3 자리에다 -3 집어넣으면 G3 나오잖아. 그럼 G3가 여기서 2가 나왔다 쳐봐. 그럼 GX는 2예요. 상수함수니까. 그치? 이거 문제도 아니야. 26번 봐봐. 그렇지. 이런 게 좋은 문제야. fx 봐봐.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근데 항등함수인데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너희들의 고정관념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 근데 x의 원소가 0 하나면 그렇잖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실수 전체의 그래프를 다 그리는 거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x를 구하래잖아. 모두 구해라. 니네들 이거 있다. 수학 문제 그쪽에 모두 구해라라고 하면 모두 구할 생각 구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하나만 구하면 그게 뭐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파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최대니 최소니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만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fx는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를 떠나서 내가 여기에 x에다 뭔가 인풋을 하면 아웃풋은 집어넣는 놈 가지고 일단은 제곱하고 6x 더해주고 빼기 14한 결과를 토해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는 거하고 이 긴 거하고 계산 결과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동화 한 편 그려내면 조금 생각하고 왔다가 갔다 하면 뭔진 몰라도 이게 x가 돼야 일단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 풀면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몇 개 나오겠니? 2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는 거야. 이거 안 가르쳐 줄 거야. 힌트만 주고 말라고 도망갈 거야. 알아들어야 돼. x값이 예를 들어서 5하고 8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5도 F5는 5고 F8도 F8은 8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도 되고 8도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x라는 뭘 구해야 돼요?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집합은 항상 x가 베이스거든. 없으면은 몰라도 있으면은 이게 성립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5 하나 돼도 8도 되고 5, 8 두 개 다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라고.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연결되는 게 요 규칙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500개가 있든 300개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 2개 나올 거니까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5, 8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넣었다 뺐다 다 하면은 그건 부분 집합 개수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여기 이렇게 세제곱 나와요. 그래야 푸는 맛이 있으니까. 저는 세제곱 뭐래요? 이럴 때만 미국 사람 되지 말고 그럼 조립제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문제에서 뭐는 아니래요? 공집합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의 사견을 밝힐게요. 많이 겸손하게 말해서 사견이지 이거는 정통한 거예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이 없어도 공집합은 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공집합은 뭐가 없는 거니까 원소가 없는 거잖아요. 원소가 없는데 뭐 1대1 대응이 되게끔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 없어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집이라는 문제는 친절하게 다 써줘요. 공집합 아닙니다. 없어도 빼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북 긁어서 낼 때 가끔 없는 옛날 걸 긁어내면 이게 나중에 이슈가 돼요. 학교 다니는 똑똑한 재수없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의견 개진한다고. 공집합 안 된다는 말 없어도 당연히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그제서야 표정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이거 너무해 이런다고.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빼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 이렇게 놓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놓는 거를 외워야 되는 애들은 이거 외우면 함수가 안 된 거야. F1은 1, F2는 2, F4는 4, F4는 4 그게 1, 2, 3, 4가 되는 것 같은 존재를 찾아야 되니까 X를 본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이 문제 못 풀고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근데 너무 못하는 야 X로 넣어야지. 그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면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난 거야. 사실 과감하게 X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27번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시험 문제 나기에 매우 유력한 문제예요. 이거 진짜 잘 나요 이런 거. 근데 이거보다 복잡하게
나겠죠. 네, 이거보다 복잡하게 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28번 좀 보죠. 난이도 3이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 또 쫄지. 자 보자. x의 원소가 꼴랑 a, b, c 3개밖에 없어. fx가 아무리 복잡해도요. fx가 아무리 복잡해도요. 여러분들 x의 원소가 3개고요. 문제에서 f가 항등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a는 a랑 b는 b랑 c는 c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어? fx 볼 필요도 없어. 항등함수라며. 그럼 FA는 A예요. FB는 B예요. FC는 C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C가 뭐라고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FC는 C, C하고 같다고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FC가 후보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조금 복잡하지만 생각해 달라고 니들한테 이거를 난이도 3이라고 던져놓은 것 뿐이야. 일단은 그게 기본이야. 알겠니?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일단은 fx가 항등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생각하는 게 선생님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이제 뭐 fc가 누군지 그게 찾기가 힘드니까 좀 거꾸로 가면은 거기 맨 첫 번째 줄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 fx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잖아. fx가 마이너스 3이면 항등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지? 상수함수잖아. 아니 원래는 그게 맞잖아, 그치? 근데 항등함수에 문제에서 뭐지? 상수함수인데 왜 항등함수라고 그러지? 점점점점 아빠가 왜 안 하셨을까고 생각하는 점점점이 아니라 괜찮아. 선생님 사람 잘 치고 다니는 편이야? 점점점점점점 아 x는 마이너스 3이구나.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은 상수함수가 fx가 마이너스 3이다. 상수함수 뭐 문제에서 상수함수라고 뭐 떠들어주진 않았지만 그래야 x과 y 값이 같다가 성립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x 값은 뭐만 된다? 마이너스 3만 된다는 거야. 그것도 뭔 소리예요 선생님? a, b, c, x의 원소가 몇 개야? 3개잖아, 그지? 그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A, B, C가 만약에 순서대로 나열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A는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A, B, C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3개 중에 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A를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면 이제 fx가 0에 풀어진 게 식이 2개가 있잖아, 그지? 그거 적정하게 하나씩 BC라고 놓고 문제 한번 잘 치고 때려 부셔보세요. 함수가 이제 합성함수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데 합성함수부터는 계산 좀 나오고 너네들이 이제 뭐 연습장에다 풀 것도 좀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면은 합성함수 이전에는 이렇게 니네들 보고 노가다 뛰라는 거 28번, 27번 같은 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 시험에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만으로는 낼 게 없어서 그래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앞에 페이지에 아까 하는 유형 다 풀어줬잖아, 그치? 그거가 이제는 너무 고인물이 돼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기가 조금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응용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풀어는 좋지만 의외로 노가다 뛰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꼭 해보세요. 자, 함수 개수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29번 가지고 x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y에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은 그 무슨 말이냐면요. 니네가 여기 연결을 해라. 선생님이 야 얘네는 내가 시간 5초씩 줄 테니까 진짜 줄 거 아니야? 기자는 5초씩 줄 테니까 연결해서 함수 되게끔 그림 좀 그려봐. 그럼 그림이 당연히 몇 개 나오겠냐? 3개가 나오겠지. 설마 이렇게 많은데 중복되는 그림이 나오려고. 그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빼먹지 않고 그림을 다 그리면 도대체 몇 개의 이런 판때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함수 연결해서 모두 몇 가지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게 함수의 개수라고 해요. 그냥. 오케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씩 연결될 건데 얘한테 물어봐. 너 누구 선택하고 싶어? 몇 가지 고민할까? 5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곱하기. 이거 곱하기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경우의 수인데 잠깐만 설명해볼게요. 집에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티셔츠가 3벌이 있어. 반바지가 2벌이 있어. 외출하려고 해. 모두 몇 가지의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3 곱하기 2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곱하기라는 건 3, 즉 3가지 각각마다 3가지 선택한 어느 것 중에 그 다음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 곱하기 나는 얘가 누굴 찍어도 찍었겠지. 그랬을 때 얘는 이런 의미라고. 얘가 5가지를 고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얘도 역시 몇 가지의 초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5가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1대1 함수면요. 얘가 찍은 걸 얘는 피해야 되겠죠. 그죠? 누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4, 3,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등 함수는 말이 안 되죠. 개수가 틀리니까 일단. 1대1 대응도 말이 안 되죠.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씩 분류되나? 그지? 그래서 마지막 상수 함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예로 몰빵 하나, 예로 몰빵 둘, 그래서 상수 함수 6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경우수는 막 어렵지 않게. 어이씨, 괜히 물어봤습니다. 아까 지금 마음이 무거워서. 왜 내가 나한테 그런 스타일? 쟤네한테 얼굴도 못 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시지? 쟤 라면 끓여 먹다가 물을 넣고 나왔다가 어떻게 나 한번 먹는다 12시 한번인지 몰라서 수박 나무 아니야? 참고적으로 아까 그 티셔츠하고 바지 문제 있잖아요. 그걸 3 곱하기 2라고 대답을 안 하고 3 더하기 2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병태예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묻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3 더하기 2는 뭐가 된다는 거야? 3개, 2개 중에 하나만 있는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곱하기를 더하기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면 실질적으로는 종류가 다르지만 2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3 더하기 2면 종류 개무시하고 몇 개만 고르는 거예요?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빨간색 모자 3개, 파란색 모자 2개가 있습니다. 외출할 때 어떤 코디할 수 있을까요? 3 더하기 이런 거죠. 그걸 3 곱하기 2라고 하면 그건 또 변태 취향은 아니에요. 모자를 2겹으로 쓰고 나가는 사람인가 보지. 그럼 그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빨강색, 파란색, 빨뭐 이렇게 고른다 하더라도 모자 2개도 빨간색 안에 쓰고 머리 바깥에다 파란색을 쓸 수도 있고 파란색 쓰고 빨간색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생각을 못하면 경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든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뭐가 불리할까? 뭐가 유리할까? 그게 경우매수예요. 그 경우매수를 애들이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요즘 경우 필요 없잖아요. 나 어플 다 이거는 나와서 뜨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번 간략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메모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경우의 수예요. 여기는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중 공역과 치역 같은 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1대1 대응을 구성하는 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1대1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대요. 그러면 A, B가 남겨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머리를 살짝 돌려야 돼요. A, B가 남겨지면 안 된다는 거는 A로 몰빵,
B로 몰빵인 두 가지 경우만 빼버리면 되겠죠. 전체 함수에서. 그렇죠? 31번 가 뭐가 돼야 돼요? 1대1 함수 돼야 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나 fx의 절대값이 4 이하다. 바로 풀어서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fx가 마이너스 4고 4 사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 할 줄 알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자 x는 정의역의 원소 fx는 y 값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y가 아니라 fx는 선택받은 y 지역의 원소다. 함수 값이다. 이거 네. 그래서 y가 거기 아무리 많아도 마이너스 6하고 6은 선택받지 못해야 돼. 그러면서 1대1로 연결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 좀 굴려봐. 잘 풀어. 알겠니? 실제로 막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도 조금 생각하다 모르면 해설지 훔쳐보는 친구들은요 이런 거 몇 년이 지나도 못 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지 않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만 설명을 써준다고 막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연결 막 해보면서 생각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는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32번 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그러면 정의역도 1, 2, 3, 4, 5, 지역도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가를 보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5, 4, 3, 1이라고 쓸 수 없는 이유 나가 있어서 그래요. x와 fx 뭐예요? 예를 들어서 3과 f3 여러분들은 아직 x 더하기 fx보다 3 더하기 f3이 익숙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만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예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가 된대요? 짝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얘기가 됐네요. 둘 다 뭐든가 짝수든가 둘 다 뭐든가 홀수든가. 근데 예를 들어서 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3이 하는 게 짝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내가 여기 4로 하면 여기 짝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정하는 숫자에 따라 이 홀짝도 정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써보면은 당장 무슨 생각을 한다? x의 원소가 홀수인 거와 짝수인 거의 그룹을 딱 이분화해서 생각을 한다고. 알겠습니까? 물론 그걸 안 써보고도 이분화를 할 생각을 하는 학생, 그거는 수준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이 그렇겠죠. 연결 하나하나 해서 다음 시간에 못하면 다다음 시간에도 되고 다다음 시간에도 되면 그다음 시간에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꼭 자기가 다 생각해서 보세요. 3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알려드린 것보다 고민들을 좀 해라라고 좀 보여줄게요. 합성함수 자 보자. 합성함수를 기초적인 거는 다 했죠? 그죠? 보세요. F, G, E다. G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F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G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G1 때려가고 F 생각해야 되죠. 그죠? F, GX 누굴 먼저 생각하는 거다? 당연히 똑같이 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노하우 알려주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완전 기초적인 강의라 두 번 강의 이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보는 방법이 다르다고.
구체적인 숫자가 있을 때는 안에부터 보는 거고요. 애매하게 x를 쓸 적에는 여기 바깥에 있는 f부터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혹시 문서에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t 이렇게 치환까지 한다고. ft, fx 뭔 차이가 있어요? 철저하게 바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종류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34번에 하나만 해결해 볼까요? G 합성 F4를 쓸모없는 표현 G 바로 F4 이렇게 가야죠. F4부터 보셔야 돼요. F4는 밑에 걸 봐야 되겠네요. F4는 얼마나? F4는 계산하기 어렵지 않게 5 나오겠죠. 이걸 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뭐 먹은 건데? G 뭐 먹은 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안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 그지? 36번 좀 볼게. 자, 36번 보면 F, 어이구, G합성 H. 잘 들어, 어려운 거 아니야? G가 뭔지 모르는데, H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 아까 합성함수 잠깐 언급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G도 함수, H도 함수예요. 그럼 합성함수, 합성한 것도 하나의 함수에 불과해요. 그냥 KX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F, 괄호, G, 괄호, H 돼 있는데 이렇게 괄호 묶은 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됩니다. 대신 자리는 바꾸면 안 돼요. F가 갑자기 앞으로 가면 뒤로 간다든가 그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가고 그냥 선생님 스타일인데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거기 G합성 HX라고 되는데 그 G합성 H잖니, 그지? 그럼 G합성 HX를 그냥 KX라고 와버려 그냥. 그럼 뭐가 주어진 거야? fx가 뭐라고 주어진 거고, 그리고 kx가 뭐라고 주어진 거야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도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f, k, x가 아니라 그냥 상수 a인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첫 번째야. 알겠어?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데 K 먼저 봐야 돼요? F 먼저 봐야 돼요? F 먼저 보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이거 뭔지 모르니까.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박박 시커멓게만 지우지 말고 이렇게 딱 하고 이거를 빨리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이게 두 번째 노하우야. 몰라? 나 한 번만 말해줄 거야. 이렇게 했고 안 했어 차이가 커요. 누가 이걸 이렇게 무게를 할 거야? 얼마나 간단하냐, 그치? 그리고 여기 모를 때는 이거 빨리 뭐라고 놓으라고? T로 놓으라고. 그러면 난이도 함수에서 중급 정도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야. 그럼 니들 눈에는 뭐가 보이니? FT는 7 이게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FT는 7에 해당되는 것만 해결해. FT는 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5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 쉽잖아, 그지? 그러면 t는 당연히 t는 얼마가 돼야 돼? 아무도 대답 안 한다 이거지? 복수할 거야 나중에. t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잖아. 그래서 결국 5하면 7 나와. 바보는 니네가 계산은 니네들이 해봐. 나보더라. 바보는 니네들이 생각을 한꺼번에 해서. 하여간 뭐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해? t가. 그럼 요게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뭐가 t였어 방금 전에? KA가 t였잖아. 마이너스 7 이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이해해야 돼. 이 두 번째 주황색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걸 이해해야 돼. 왜 이렇게 했다?
A를 안 알려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응?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T를 놔. 그러면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넣어도 하면 되는데 이래서 수학을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학교 시험 보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 잘 되려면 이렇게 안 하고도 풀 줄 아는 그렇게 푼다. 근데 이 방법은 생각보다 강력해 얘들아. 합성함수에서 T로 치환하는 문제들도 많다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배우는 애들은 여기 모르면 T랑 놓고 하기부터 한다니까. 에이 무조건이라는 거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든가 강력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믿고 따라오세요. X가 아닌데 A는 모르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그냥 난이도 중급 넘기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로 봐라.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나로 봐라. 근데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치워내라. 두 번째, 앞에서도 강조했던 거야. K1, K3, 아니면 KA, KX 몰라요. 그럼 빨리 T로 보세요. 바깥의 거를 보는 거예요. FT는 T로 해결하는 거예요. T 해결되면 이게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먹겠죠? 37은 이렇게 하나 메모해볼게요. 37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야. 오늘 좀 했던 내용 중에서 있는데 니네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거야. 적어줘야 돼요. X가 유한 집합이잖아요. 갑자기 신선하죠? 집합 얘기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X, Y 이거 다 집합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저번에 강의에 얘기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다라는 말 할만하죠. 모든 큰 문제지만 뭐 X의 영역이 뭐 2하고 4 사이다 부등식이라고 무한집합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무한집합으로 표현된 X가 아무 말도 없어. 그것도 무한집합이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1, 2, 3 선생님 유한집합인데 원소가 한 10개 나오는 거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문제 본 적들이나 있나? 여기 없어. 그런 건 안 나올 거고 거의. 그래서 X가 유한집합이면 원소가 기껏 해봐야 3개 정도 요런 애들이야. 알겠니?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푸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라도 구체적으로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연결 상태를 확인하면서 풀어라 이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니네가 싫어하는 용어, 좋아하는 용어로 말하면 노가다예요. 결론 X가 유한집합이야. 원소 4개를 어떻게요? 자꾸 이렇게 딴짓 치지 마시고요. 3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할 거야. 원소 3개짜리가 뺐다요. 막 연결해 보라는 거죠. 문제 조건에 맞게. 그러다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잡힐 거고 잡히면 그걸 밀어붙여서 때리는 거예요. 공통점이 안 잡히면요. 공통점이 안 잡힐수록 안 보일수록 그려야 돼요. 그렸는데도 안 보이면 뭐안 그리면 당연히 손도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문제는 X에서 X로 원소가 딱 해놓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함수가 F도 있고 거기 뭐도 있으니까 G도 있대요. 아우 귀찮아 하지마. 맞고 싶으면 문제 다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놓고 거기서 시킨 대로 해. F3은 2래. 그래 F3은 2래. 여기 보다 그냥 할 게 생기잖아. G1도 2래. G2도 2래. 이렇게. 그 다음에 볼게요. G F3은 3이래. F3 방금 얼마라고 그랬죠? 2라고 그랬죠?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거는 G가 3이다. 나중에 집에 가서 숙제하면 이런 생각할 거야. 이렇게 안 해도 다 나오는데? 맞아요.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몰랐는데 까먹을까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들 수학 공부 조금 해보다 보면 알아요. 이런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응? 응? 이런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이런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풀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겉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문제 분석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그럼 그 녀석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꾸 버릇을 들여요. 그게 있다. 이런 얘기야. 양양 가서 뭐 하고 놀았어요? 양양 남서평 양양 서핑 많이 합니다. 네. 운동 같은 걸 원래 좋아합니까? 치를 떨었어요. 그럼 이번에 서핑도 굳이 아빠가 하자고 해서 억지로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랑 관계 아닌가 봐? 아니에요. 누구랑 갔어요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서핑 그죠. 많이들 요즘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나는 우리 아들하고 도대체 운동을 뭐를 하는 거지? 여튼간 나는 좀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저번에는 한번 그 겨울이었는데 2월달에 스키 마지막 시즌인데 스키 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딴 데 눈 사진 찍으러 이렇게 가거든요. 지하 1층 지나가면 당구장이 있더라고요. 당구는 쳐봤는데 한번 가봤는데 해볼래? 난 되게 재밌어요. 당구 쳐봤어요? 그대로 작대기를 툭 굴려서 툭툭툭 하는 거죠, 그죠? 많이 쉽지. 근데 대학교 교수님이 한 말이 있었는데 볼링 에버리지하고 당구도 100점이나 친다, 200점 친다, 300점 친다는 수준이거든요. 볼링 에버리지하고 당구 점수, 그것도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IQ에 비례한다. 이런 마음을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하긴 그 양반은 그렇게 말할 법도 한 게 볼링 에버리지가 200점 정도 나와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200점 정도면? 국가대표급이에요. 정말 잘 쳐요. 나 그때 나도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리만 6개월 배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우스볼로 치는 게 아니라 내 공 깎아서 하고 그때는 나도 한 190까지 나왔어요. 맨날 치는 데서 치니까 그 교수님은 장난 아니야. 당구는 한 400천 원. 그럼 볼링 200은 아닌데 당구 400은 모르죠, 그죠? 당구 400이면 꽤 모르죠. 중요한 건 나도 400. 수학 교수님인데 30분 정도 게임이 몰리면 벌써 얼굴 색깔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해요. 사라져 몰리면서 지금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역시 스포츠에서는 흥미를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규모는 다음날 수업 시간에 레포트를 많이 주신다니까 이런 보고는 안 해. 그래서 시사는 안 해. 근데 인사를 갖다가 평소에 김군, 오늘 또 우리 언제 한번 부풀리 한번 치지? 방금 치 한참 해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야구에서 이기려면 다음날 인사드리면은 얼굴 안 쳐서 반갑네 이러고 그냥 가버리셔. 해진 거죠. 눈치 볼까요? 잠깐 딴 얘기 좀 잠깐 해봤어요. 38번 좀 봐줄게요. 자, 선생님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fx나 그냥 f나 똑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가장 쓸모없는 표현이 요 합성 기호만 요렇게 해놓은 표현이에요. 쓸모없는 표현. 빨라 격과로를 꼭 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죠.
1인지 2인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아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그 옆에 것도 이렇게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문제 확인해야죠. 선생님 x의 범위가 없는데요. x의 범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한집합이죠. 차이가 큰 거예요. 유한집합은요. 지금 얘네들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x의 원소가 1, 2, 3이면 1 집어넣고 계산다, 2 집어넣고 계산다, 3 집어넣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결 상태 같은지 다 확인해야 돼요. 알겠어요? 왜? 그런 경우 많이 풀어봤잖아요. F하고 G하고 수식이 달라. 근데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하고 같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유한집합인 경우. 이건 무한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5만 가지 실수가 다 들어간다고. 그때마다 다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합성한 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봤을 거 아닙니까? 먼저 해가지고요. 그쵸? 네. 그 이유가 뭐다?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원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식 대입해서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름 대입해서 한테 노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차이가 알아요? 시작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수식을 구해내는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자, 갑니다. F를 뭐라 그랬어요? G를 뭐라 그랬어요? F 뭐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라도, 이 문제는 마음속으로라도, 아까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잠깐만 이렇게 해두세요. 뭐가 보여요? FT 보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 FT를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FT는 AT-2예요. 근데 T가 누구랑 같죠? GX랑 같죠? 그쵸? 그러니까 AT-2예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T라고 지금 사이드에 써놨고 FT를 이렇게 사이드에 써놨죠. 그쵸? 나중에는 이거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가죠. 그죠? 걔는 언제 한번 고비를 맞이할 거예요. 이 T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이제 됐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GX 보이니까 거기 주어진 G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정리를 해주면 되죠. G.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걸 짚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안 중요한 거야.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그냥 뭐 네모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GX가 뭐라고 써있어? 3x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네모 더하기 1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그 네모가 뭐니까? fx니까 3f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제 3배의 fx가 ax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가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x라는 정역이 공역이 무한집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식과 이식 생긴 것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다. 알파 x 더하기 베타, 뭐 감마 x 더하기 델타, x에 의해서 상수함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역함수, 합성함수까지 좀 쭉 나갈 생각이니까 오늘은 유형 10일까지만 좀 숙제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